70세가 될 무렵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약 40%의 근육량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근육 감소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진행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당한 근육 손실을 겪는 노인들은 이동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무려 320% 더 높아져 휠체어나 요양원 생활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근육 감소 속도가 65세 이후에는 더욱 빨라지며 단순히 노화의 일부로 치부되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근육 감소 문제가 가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종종 강조하는 한 가지 비타민 결핍이 현재 근육 손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의 78%가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는 이 필수 영양소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육 소모를 되돌릴 수 있는 특별한 화합물을 가진 6가지 비타민과 영양소가 밝혀졌으며 이 효과는 70대와 80대에도 나타날 되게 있다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점은 저명한 보충제 목록 중 1위를 차지한 화합물이 많은 의사들조차 고령 환자 상담 시 잘 언급하지 않는 생소한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단 14일 만에 참가자의 87%에서 근육 손실을 되돌릴 수 있는 잠재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식단으로는 충분한 양을 얻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연구 참가자의 92%가 이전에 물리치료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혼자 오르거나 잠보는 가방을 별도의 도움 없이 관리하는 등 일상활동에서 향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알려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럼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번째 순위 코엔자임 10, 즉 콕10입니다. 콕10은 전통적인 비타민은 아니지만 노년층의 근육 보존에 필수적인 화합물로 근육 에너지가 생성되는 세포 수준에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콕10은 주로 근육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며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 에너지의 95% 이상을 생산하는 미세한 발전소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콕10의 수치는 최대 65%까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근육의 강한 수축과 효과적인 회복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에너지 부족이 바로 많은 노년층이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약화와 피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 끝에는 항상 특히 널리 처방되는 약물, 특히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스타틴이 콕10 수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감소 현상이 이러한 약물의 영향으로 더욱 심화된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타틴을 복용하는 노년층의 60% 이상이 콕10 수치 감소와 관련된 근육통, 근력 저하 또는 피로를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하루 섭취량은 대부분의 노년층에게 100-200mg이며 스타틴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200-300mg 더 높은 섭취량에서 유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원으로는 동물의 내장, 지방이 많은 생선, 전곡류 등이 포함되지만 이들 식품에 들어있는 양은 신체가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치료 목적을 위해서는 식품으로만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제 섭취가 강조됩니다. 콕10 보충제로는 독도 베타의 하이 압소옵션 콕10의 비오페린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흑후추 추출물이 포함되어 있어 생체 이용률을 최대 30%까지 높여주며 이미 활성화된 형태인 유비키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세포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탁월한 선택지로는 카네카 울트라 콕10이 있습니다.
이 특허받은 수용성 포뮬라는 임상 연구에서 일반적인 콕시 보충제에 비해 흡수율이 약 300%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콕십이 본질적으로 지용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특히 소화 문제가 있는 노년층에서는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영양소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만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과 근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 조직 전반에 걸쳐 비타민 D의 수용체가 존재하며 결핍으로 인해 이러한 수용체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점진적인 근력 저하와 근위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임상 연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최적 수준을 유지하는 노인들이 결핍된 노인들에 비해 근기능, 근력, 균형 감각이 현저히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D를 보충한 노인들의 낙상 빈도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근기능 개선의 명확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의 결핍 문제는 심각하며 40% 이상의 노인이 결핍을 보이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특정 기후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근육 약화나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D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칼슘 흡수 조절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근육 수축의 효과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칼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약화와 협응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성인은 하루에 800ml 비타민 D 섭취가 권장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히 햇볕 노출이 제한적인 노인들에게 하루 1에서 2 국제 단위의 고용량 복용이 유익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점점 형성되고 있다. 식품 공급원으로는 연어와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달걀 노른자, 그리고 우유나 시리얼과 같이 강화된 식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노인들은 보충제 복용의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을 최적으로 하려면 네이처메이드 비타민 3EU 소프트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품은 콜레칼시페롤로도 불리는 잡을 포함하고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혈중 농도를 높이는 데 D에 비해 87%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우빈증을 받아 독립기관에서 순도와 효능이 검증되었습니다. 액상 형태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노르딕 내추럴스 비타민 3가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한 방울의 인류가 정확히 공급되어 복용량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운반유로 올리브유를 사용해 흡수율을 높입니다. 이는 저가의 운반유를 활용하는 값싼 제품들과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꼽히는 영양소는 비타민 P2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비타민 P2를 흡수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근육 소실의 이상적인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 필수 비타민은 다양한 중요한 기능을 통해 근육 건강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P2는 신경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핍 시 뇌와 신경 사이의 신호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P2 흡수 능력이 감소하여 근육 소실로 이어질 우려가 커집니다. 이 필수 비타민은 다양한 중요한 기능을 통해 근육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P2는 신경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핍이 있을 경우 뇌와 근육 간의 소통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력 저하, 협응력 감소, 궁극적으로는 근육 위축이 나타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증상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P2 결핍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P2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결핍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 수년에 걸쳐 발생하고 종종 다른 노화 관련 질환으로 잘못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메트포르민이나 프로톤, 펌프 억제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약물들이 P2 흡수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꾸준한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P2는 적혈구 형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근육에 산소가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도와줍니다.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근육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생산하지 못해 피로감과 일상적인 활동에서의 성능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불어 P2는 신경을 보호하는 마이엘린 수초를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12결핍으로 이 보호층에 손상이 가면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호가 왜곡되어 떨림, 불안정한 보행, 동작의 정밀성 저하 등이 일어납니다. 노인의 권장 이를 섭취하면 2.4 마이크로그램이지만 흡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더 많은 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등의 동물성 식품이 대표적인 자연 공급원입니다. 50세 이상의 성인 중 무려 30%가 위축성 위험을 경험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 질환은 식이로부터의 흡입이 흡수를 현저하게 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충제나 흡입 주사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흡입 보충제를 고려 중이라면 갤루 포뮬러의 메틸 흡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메틸코발라민 형태의 흡입을 사용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는 대체 보충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아노코발라민에 비해 체내 조직에 더 오래 유지됩니다. 해당 제품의 트로킨은 설화에서 녹아 많은 노인에게 흡수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소화기를 효과적으로 우회하여 흡수를 돕습니다. 또 다른 뛰어난 선택지는 가든 오브 라이프 비타민 고대로 흡입입니다. 이 식품 기반 포뮬러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효소를 포함하고 있어 흡수를 현저하게 향상시키며 소화장애를 겪는 노인들에게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스프레이 방식의 제형으로 삼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특히 사용이 편리합니다. 셋째로 비타민은 단순히 면역 기능 향상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다면적인 비타민은 다양한 중요한 기전을 통해 근육 건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등 콜라겐 합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콜라겐은 피부 건강을 넘어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근육을 둘러싸고 지지하는 결합 조직을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비타민가 부족하면 이러한 지지 구조가 약화되어 근육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근육 파열과 부상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 수치가 높은 노인은 수치가 낮은 동년배에 비해 근육력과 전반적인 근육 기능이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효능 이외에도 비타민 D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근육 조직을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내에는 유해산소로 인한 손상이 눈에 띄게 축적되며 이는 근력 약화와 위축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비타민은 이러한 유해 화합물을 효과적으로 중화하여 근육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보존합니다. 또 비타민은 근육세포의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합니다. 이 화합물은 카르니틴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지방을 근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C의 수치가 낮으면 에너지 생성이 크게 저하되어 근육 피로와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권장이를 섭취하면 75-90맥이지만 근육 건강 최적화를 위해 200-400맥이 더 많은 섭취를 권장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주요 식품 공급원에는 감귤류 과일, 베리류, 피망, 토마토, 브로콜리, 감자가 포함됩니다. 비타민 등 체내에 장기간 저장될 수 없기 때문에 근육 보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비타민 C 보충제로서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외국산 영구 비타민 C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들의 포뮬라는 아스코르빈산과 감귤 플라보노이드를 함께 조합하며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수율이 35% 증가하고 근육 조직 내 비타민의 활성 기간이 연장됨이 입증되었습니다. 라이본 랍스 리포스페릭 비타민 등은 특히 뛰어난 선택지입니다. 이들의 리포종 전달 시스템은 비타민 C를 포스포리피드로 효과적으로 캡슐화하여 기존 경구 보충제와 비교해 생체 이용률이 최대 9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근육 조직의 비타민 C를 가장 필요한 부위에 최적으로 전달해준다는 점에서 큰 장점입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이 아닌 미네랄이지만 근육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노년층에서 특히 흔하며 다양한 기전을 통해 근육 손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 과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천연 칼슘 차단제로 작용하여 수축 후 근육이 이완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충분한 마그네슘이 없으면 근육이 부분적으로 수축된 상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시, 경련, 지속적인 긴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태는 궁극적으로 근육 피로와 분해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마그네슘은 압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앞돋는 세포 기능을 위한 주요 에너지 제공원입니다. 근육은 역동적인 조직으로서 충분한 마그네슘이 있어야 최적의 에너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힘이 떨어지고 일상적인 활동에서 지구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근육 조직 내 단백질 합성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이 약간만 부족해도 근육이 단백질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이 저해되어 노화와 관련된 근육 손실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권장 1일 섭취량은 여성 320mg, 남성 420mg입니다. 우수한 식이원으로는 짙은 잎채소, 견과류, 씨앗, 전곡류, 콩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60% 이상의 고령자가 식이만으로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그네슘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이유는 이뇨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특정 항생제 등 고령자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 마그네슘 고갈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피로, 근력 저하, 근육 경련 등 결핍 증상은 흔히 노화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간과되는 경우가 많은 고령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할 때는 흡수율이 높은 마그네슘의 종류에 대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사용되며 연구에 따르면 생체 이용률이 최대 4배까지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할 때는 흡수율이 높은 마그네슘 옵션에 대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충제에 들어있는 산화 마그네슘에 비해 최대 4배까지 더 높은 생체 이용률을 보여줍니다. 이 제형은 소화기의 부담을 거의 주지 않아 많은 고령자들이 마그네슘 보충을 중단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인 완화 작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크레아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크레아틴은 젊은 보디빌더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량과 근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노년층이 이 보충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화합물로 다른 영양소와는 다른 기전을 통해 작용하여 근육 보존 전략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합니다. 크레아틴은 근육 내 인산크레아틴 수준을 높여주며 인산크레아틴은 압생섬을 지원하여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몸을 안정시키는 등 짧고 강도 높은 활동 중에 주 에너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결국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층에게 크레아틴의 진정한 가치는 근육의 수리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성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미성세포의 활성은 최대 50%까지 감소하여 신체가 근육 조직을 유지하는 능력이 크게 저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크레아틴 보충은 위성세포 활성화를 최대 35%까지 촉진하여 근육의 재생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는 크레아틴과 가벼운 저항 운동의 조합이 근력은 14% 증가시키고 재집 암량은 단 12주 만에 1kg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운동만으로는 훨씬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작업이 훨씬 쉬워지고 중요한 자립성 유지에 기여하게 됩니다. 고령자에게 권장되는 크레아틴 섭취량은 하루 3억으로 젊은 운동선수들과 달리 초기 적재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크레아틴은 붉은 고기와 생선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만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루에 약 1.1kg 소고기를 섭취해야 하므로 보충제 섭취가 현실적이고 꼭 필요합니다. 옵티멈 뉴트리션의 미크로나이즈드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제품은 뛰어난 선택지입니다. 이 회사의 의약 등급 크레아틴은 표면적을 20배까지 확장하여 용해도와 흡수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는 소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시니어층에게 특히 유리한 점입니다. 크레아틴의 안전성 또한 매우 인상적입니다. 200건이 넘는 동료 평가 논문에서 장기간, 특히 고령자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크레아틴은 뇌 건강과 인지 기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시니어에게 2중에 2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6가지 필수 영양소를 모두 식단에 포함시키면 각각의 비타민이 단독으로 제공하는 2점을 능가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영양소들은 근육 유지라는 목표를 위한 헌신적인 팀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멤버가 힘과 움직임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충제는 영양 결핍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전체 식품에서 이러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색상의 채소, 과일, 저지방 단백질, 견과류, 씨앗, 통곡물이 풍부한 식단은 필수 비타민뿐만 아니라 근육 건강 유지를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다른 유익한 성분들도 다수 제공합니다. 영양 결핍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전체 식품에서 이러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색상의 채소, 과일, 저지방 단백질, 견과류, 씨앗, 통곡물이 풍부한 식단은 필수 비타민뿐 아니라 근육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수많은 이로운 성분을 제공합니다. 근육 유지는 단순히 외모에 신경 쓰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는 자율성을 지키고 낙상 위험을 줄이며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충분한 6가지 필수 영양소를 유지함으로써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어떤 금전적인 자원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미래의 이동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분야의 결핍이 우려된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검사 및 적절한 보충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영양 전략을 실천한다면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근육량 감소를 효과적으로 늦추고 오랜 세월에 걸쳐 힘과 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시니어 건강 주제에 대해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통찰은 관절 통증 해결책, 기억력 강화, 심장 건강을 위한 자연적 방법 등 어떤 주제든 우리의 콘텐츠 방향 잡기에 매우 소중합니다. 목록 중 어떤 보충제가 가장 흥미로웠나요? 이 비타민을 사용하며 특별한 효과를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남겨주세요.